자, 147쪽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요거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목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 또 하나는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 영역은 아니에요. 거기다 쓰세요. 시험 범위 제외예요. 범위 제외. 범위예요, 범위 제외예요. 제외인데 이 법리를 일부를 갖다가 쓰기는 써요. 근데 정면으로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일부를 빌렸어.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보충적으로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무슨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채권자 취소권. 자, 1번 볼까요? 갑에게 금전 채권 5억 원을 가진 채권자는 갑을 간의 가장매매를 뭐로 취소할 때요? 사해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갑에 대해서 뭐를 가진 사람? 채권, 금전 채권이요. 이렇게 거기다 그림을 하나 요거 그려주세요. 요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가 갑한테 돈 빌려줬어. 아까 50억. 금전 채권 얼마 있어요? 50억. 금전 채권이에요. 그럼 뭐 빌려준 거예요? 돈 빌려줬죠? 얘가 채권자, 얘가 채무자. 돈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채권자. 꿔간 사람이 누구? 채무자. 빚 있죠? 근데 얘가 부도 맞아가지고 넘어지기 직전이야. 가족도 붕괴되기 직전이고. 그때 갑이 어떻게 해? 가지고 있는 집을 그대로 둬요? 매매로 빼돌려요? 가장매매를 빼돌리죠? 이게 가장매매야. 가장매매. 처남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다. 처남이나 친구 앞으로. 그럼 A는, 채권자 A는 이 돈을 받아내요, 못 받아내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기 때문에 못 받아내죠? 이때 요 채권을 지키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보존이라고 그래요. 채권을 지키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보존한다고 그래요. 채권을 보존하려고, 무슨 채권 보존이에요? 무슨 채권? 금전 채권을 뭐 하려고? 보존하기 위해서 얘가 이 채권자가 얘가 빼돌린 거, 가장매매로 집을 빼돌렸죠? 요 가장매매를 그냥 둬요? 와가지고 취소를 해버려. 취소를 합니다. 이거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취소권이라고 그래요? 채권자 취소권의 법리라고 그래요. 가장매매를 그냥 둬요? 취소를 해버려. 취소를 해. 이 법리를 무슨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사해행위 취소라고 그래요. 무슨 행위 취소라고 그래요? 사해행위 취소라고 그래요. 사해행위. 채무자 갑은 을하고 무슨 작당 모의를 했어요? 집을 그냥 뒀어요? 매매로 빼돌렸어? 빼돌린 거죠? 그게 바로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사해행위야. 사해행위. 이 채권자를 해롭게 하는 거야. 해롭게. 그 행위를 무슨 행위? 사해행위를 이 채권자가 그냥 둬요? 취소시켜버려. 오케이. 뭐를 보존하려고? 무슨 채권? 금전 채권일 때 써먹는 거야. 이 채권은 금전 채권이어야 돼. 금전 채권. 금전 아니면 안 돼요. 따라서 A는 무슨 채권이 있을 때? 금전 채권을 쥐고 있어야만 이거를 취소할 수 있어. 금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채권만 돼요? 금전 채권을 보존할 때만 이걸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밑에는 무슨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자 대위권. 취소권이 있고 채권자 대위권이 있어요. 비교 1번은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대위권. 채권자 무슨 권? 대위권. 대위.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볼게요.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에 동그라미 넣어볼까요? 채권은 금전, 비금전 가능해요. 적어보세요. 금전 또는 비금전 보존 가능. 금전만 돼요? 비금전도? 비금전도 보존 가능. 아까 채권자 취소권은 뭐를 보존할 때만 쓸 수 있었나요? 금전 채권 보존할 때만 이걸 취소할 수 있었죠? 근데 채권자 대위권은 뭐여도 돼요? 금전만 돼요? 비금전도? 비금전도 돼요. 비금전도. A가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이 금전이어야 된다? 아니어도 된다? 아니어도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걸 이쪽으로 바꿀게. 이쪽으로. 얘를 A로. 얘가 채권자. 우리 시험에 주로 이 형태로 자주 나오니까 이걸 써볼게요. 자, 빌라를 갑하고라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빌라를 무슨 계약을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 그러면 을이 매수자. 갑은 빌라를 팔았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매도자. 팔은 사람 매도자, 산 사람 매수자. 매매 계약을 했죠? 그럼 매수자가 소유권을 언제 차지할까요? 매매 계약만으로 돼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소유권 넘어오죠? 등기를 아직 안 했어. 잔금은 넣었는데 등기 아직 안 했어요. 왜요? 세금 때문에. 중과세 맞을까 봐. 얘가 빌라가 여러 개라서 중과세 맞을까 봐 잔금은 넣었는데 등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매매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했는데 뭘 안 했어, 지금? 등기는 넘겨받지 않았죠? 등기는 치기 전이에요. 매매 계약은 해놓고 등기는 치기 전이야. 그럼 이는 소유자예요? 아직 아니에요? 아니죠. 소유자 아니죠? 그럼 을은 매도자한테 가서 빌라를 넘겨달라. 빌라를 넘겨달라고 하는 권리가 생겨요. 그것이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등기를 넘겨달라. 같이 해볼까요?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 누가 가지는 거예요? 매수자가. 왜? 매매로 샀는데 잔금까지 치렀잖아. 다만 세금 때문에 등기 미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 가지고 있는 권리를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누가 갖는 거야? 누가?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등기 넘기라고. 그 권리가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죠? 오케이. 그런데 보세요. A가 얘한테 돈 꿔준 게 있어. 10억을. A가 을한테 뭐 꿔준 게 있어요? 10억 있어. 그럼 얘가 무슨 채권 있어? 금전 채권 있죠? 금전 채권 있어. 금전 채권. 그죠? 예. 이게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죠. 이 채권을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얘를 대신하는 거야. 매수자를 어떻게 해서? 대신하는 거야. 대신해서. 얘를 어떻게 해서? 대신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등기를 일로 가져오는 거야.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A가 을을 어떻게 해서? 대신해서 등기를 일로 가져오게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채권자가 을을 어떻게 해서? A가 누구를? 을을 어떻게 해서? 대신해서 등기를 가져오는 거야. 그럼 등기가 누구한테 이전이 돼요? 을한테 넘어오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이걸 처분해 못해. 압류해서.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집을. 압류 처분하면 되죠.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서? 대신해서. 누가요? 누가? 채권자가 을을 어떻게 해서? 대신해서 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 대신 행사하는 거. 채무자 권리를 제3자 채권자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래요. 대위권. 오케이. 그럼 여기 볼까요? 얘가 그럼 이번에는 금전 채권이 아니라 여기 볼까요? 여기. 이건 아까 무슨 채권이었어요? 금전이죠. 이번에는 을이요. 미등기로 얘한테 팔으려고 그랬어. 다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전매하려고 그랬죠. 등기하고요. 미등기로 빌라 넘기려고 그래. 전매하려고 그래. 그럼 얘도 등기한 거예요? 등기 안 한 거야? 얘도 매수자죠. 얘도 똑같은 매수자야. 매수자. 그죠? 그럼 얘도 매수자니까 얘한테 매매를 했으니까 얘가 돈 10억을 넣었다. 그럼 매매를 누구랑 한 거예요? A는 누구랑 한 거야? A는 누구랑? 을이랑 한 거고. 을은 누구랑 한 거예요? 갑이랑 매매를 한 거 이렇게. 이해되세요? 갑은 을한테 매매를 했어. 8억에. 근데 을은 그걸 누구한테요? A한테 얼마에? 10억에. 전매를 했죠? 근데 등기한 거예요. 얘가 미등기야. 얘가 미등기 상태야. 얘도 미등기야. 오케이. 그럼 얘는 누구한테 채권이 있어? 채권이. 을한테 등기 달라고요. 이 등기 넘기라고 돈 10억 넣었으니까 등기 달라고 할 채권 있죠? 채권 있죠? 그죠? 그 다음 을은 누구한테 채권 있어? 갑한테 등기 달라고 할 채권 있죠? 근데 이 자식이 얘한테 등기 달라고 안 하는 거야. 얘가 등기를 얘한테 요구해요? 요구를 안 하는 거야? 안 하면 누가요? A가 을을 어떻게 해서? 대신해서 권리 행사하는 게 채권자 대위권이야. 누가 안 하면? 을이 하면 안 하면? 안 하는 거를 얘가 대신 치고 들어가는 게 채권자 대위권. 오케이?
권리 행사를 하면 안 하면 안 하는 걸 얘가 대신하는 거야.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거야. 대위권. 얘가 안 하는 걸 대신해. 의리해요. 의리 안 하면. 의리 권리 행사를 해요. 안 하면. 안 하는 거, 안 할 때 대신하는 거를 채권자 대위권. 요건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안 하는 거야? 빼돌리는 거야? 빼돌리는 거야. 빼돌린 거. 빼돌린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취소하는 거야. 이건 빼돌린 거를 취소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권리 행사를 안 할 때 얘가 대신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만 써먹어? 전제 조건이요. 이 채권이 무슨 채권이어야 돼요? 전제 조건이 금전 채권이어야 돼. 금전 채권. 금전 채권을 보존할 때만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이 카드가. 근데 이 채권자 대위권은 이게 뭐여도 돼요? 금전이어도 돼요? 금전만 돼요? 금전 아니어도 돼? 등기 달라고요. 등기 달라는 거는 금전이 아니거든. 그렇죠? 등기 달라고. 이거는 금전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은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이. 금전만 돼요? 금전 아니어도? 금전 아니어도 돼. 비금전도 돼. 비금전. 그럼 어느 게 더 넓은 거예요? 대위권이 넓고 이건 좁아. 요걸 꼭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취소권과 채권자 대위권의 법리. 금융권에서는 돈 꿔주고요. 이렇게 금융권, 은행 있죠. 은행은 돈 빌려줬을 때 채무자가 재산 빼돌리죠. 이거 많아. 그럼 은행에서는 이걸 어떻게 빼돌린 재산을? 취소를 해. 그걸 무슨 취소? 사회행위 취소라는 카드를 금융권에서 즐겨 쓰는 게 이거예요. 왜요? 무슨 채권이 있으니까? 금전 채권 있잖아.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 빼돌리고 튀려고 그러죠. 빼돌리고 튀려고 그러는 거를 여기서 어떻게 이걸 취소시켜버려. 이게 많아. 금융권에서. 금융권에서 즐겨 쓰는 카드는 무슨 취소? 오케이. 채권자 대위권은 금전, 비금전 가려 안 가려? 안 가려. 채권만 있으면 돼. 얘한테 채권만 있으면 얘 거를 대신하는 거야. 감 잡았어. 됐죠? 채권자 무슨 권? 취소권과 대위권은 쓰임새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고. 차고는 동강의에서 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조문만 보고 갈게요. 1항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중요 부분에 착오 밑줄 그어볼게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무효요 취소요?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무슨 과실이면? 중대한 과실일 때 밑줄이야.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 경미한 과실이에요? 중대한 과실이야? 중대한 과실이면 취소해줘? 못 해줘? 안 해줘. 중대한 과실의 반대말은? 거기다 쓰래. 경과실. 경과실이면 취소한다. 경과실이면 취소하고 무슨 과실이면 취소 안 되고? 중과실이면 취소 안 된다. 감 잡으셨나요? 그럼 차고자가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돼요. 착오가. 두 번째는 중과실이어야 돼요. 중과실 아니어야 돼요. 중과실이면 안 되고 무슨 과실? 그래 거기다 적을게요. 착오 그러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내용. 내용에 뭐가 있을 것? 착오가 있어야 돼. 내용의 착오. 두 번째는 뭐가 아닐 것? 중과실일 것 아닐 것. 중과실인 때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취소 못하죠. 그럼 중과실일 것 아닐 것. 중과실이 아닐 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중과실이면 안 된다니까. 그죠? 취소하려면 그래 몇 가지 요건 갖춰야 돼요? 두 가지. 내용에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아닐 때. 그럼 착오한 사람은 의사하고 표시가 똑같아요. 의사하고 표현이 달라요. 의사 표시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내가 톨게이트 지날 때 직원이요. 거기서 톨게이트 계산하는 분이 5,000원이에요. 그랬어요. 요금이. 그럼 얼마 내야 돼요? 5,000원 내려고 그랬죠? 내 생각은 5,000원 내려고 그랬다. 그죠? 근데 지갑에서 내줄 때 어떻게 했어요? 5만 원을 내줬다. 그럼 내 생각은 얼마고요? 5,000원 냈지. 생각은 5,000원. 근데 던진 건 얼마를요? 5만 원을 던졌죠? 그럼 이 내 의사와 표시가 어때요? 다르죠. 그걸 알고 했어? 모르고 했어?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이게 착오야, 착오. 착오로 잘못 던졌죠? 그럼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뭐하고 뭐가 다를 때?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착오고? 내용의 착오가 있어야 되고, 뭐가 아닐 때? 중과실일 때 아닐 때? 아닐 때. 그래야 착오로 취소하려면 이 세 가지야, 세 가지 이렇게. 첫째는 의사와 표시가 뭐 할 것? 달라야지. 내가 5,000원 주려고 그랬는데 5만 원 찔러줬구만. 그죠? 엊그제 제 조카가 생일이라서 걔한테 5,000원 주려고 그랬더니 지갑에서 5만 원짜리가 나간 거지.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게요? 차고야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그래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중과실이에요. 중과실이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 취소가 되는데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중과실이면 취소가.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중과실인 때는 뭐라고요? 취소 못 해. 그럼 중과실 아닐 때 취소가 돼. 그 민법은 조문을 순수하게 읽으면 안 돼요. 꼭 어떻게 해요? 반대로 뒤집어야 돼. 반대로. 안 그러면 점수가 안 올라. 민법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 조문을 반대로 뒤집는 연습이 사고에 젖어야 돼. 그게 민법의 진정한 접근 방법이에요. 공법이나 중개법, 세법은 어떻게 해요? 뒤집을 필요가 없어. 왜요? 법이 순수하게 돼 있어. 규제법은. 근데 민법은 규제법이 아니에요. 사고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고를. 첫 번째, 의사와 표시가 같아요? 달라야 돼요? 다른 걸 모르고 있는 거지. 이게 착오지, 착오. 그 다음 내용의 착오가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아닐 것? 중과실일 것 아닐 것. 그래야 뭐 할 수 있음? 이게 취소의 요건이다. 착오 취소 요건이 세 가지다. 요건 4개. 요건 3개라고 적으시면 돼요. 착오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은 몇 개? 3개. 정리 끝. 나머지는 심화 과정에서 보도록 합니다. 본강의에서. 다음 하자 있는 의사표시 만나실 차례. 교재 150쪽. 하자가 있다라는 거는 의사표시할 때 사기나 강박이 있다는 거예요. 하자 위에다 적으세요. 뭐라고요? 사기, 강박.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현을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불러요. 의사결정할 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기가 껴들었거나 강박이 껴들었어요. 그럼 의사결정이 제대로 돼요? 왜곡이 돼? 그래서 이거 비정상적 의사표시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 민법은 규율을 하느냐? 110조 1항. 110조 1항. 조문 먼저 볼게요. 조문.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사기나 강박은 무효요? 취소요? 취소로 가요. 취소로.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누가 사기 강박을 했어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 거기에 밑줄 쫙. 누가 사기를 저지른 거예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끼어드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한 경우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좀 이따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먼저 볼게요. 자, 여기 먼저. 그거 좀 어려워. 이 항은 엄청 어려워. 자, 그럼 사기가 되려면 사기나 강박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사기가 되려면 우리 민법은 3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그래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기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망이 위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착오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취소할 수 있어요. 뭔 소리냐 볼게요. 자, 볼까요? 가짜 백수호 사건을 들으셨어요? 백수호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머리가 없는 머리가 나고 회춘한다고. 오케이? 그게 사기로 엮으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기망이 뭐예요?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거. 허위사실을.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거. 거짓 정보. 아니면 사실을 뭐 하는 거? 은폐하는 거. 이걸 기망이라고 그래요. 기망이란 뭐를 기망이라고 그런다?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사실을 뭐 하는 거? 은폐하는 게 기망이에요. 이때 기망엔 부자구에 의한 기망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자구요, 부자구요? 부자구이는 또 뭐냐? 부자구이는. 자, 법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이렇게 나누어요. 적어보세요. 자구이하고 부자구이하고.
어떤 결과 발생이 하나는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구의. 자구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자구의라고 해요. 자구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액션. 적극 행동이야. 적극 행동. 내가 칼을 들고 사람을 찔렀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구의. 자구의로 사람을 죽인 거야. 오케이. 부자구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소극적인 행동. 무슨 행동? 소극적으로 침묵하는 거. 침묵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자구의. 소극적인 침묵. 내가 계모예요. 계모. 내가 계모예요. 계모라는 건 뭐죠? 새엄마. 새엄마죠? 남편 새로 만나가지고 애 데리고 재혼했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내 애도 있는데 내가 계모인데 새 남편한테 전처하고 사이에 애가 있는 거야. 그럼 계모 입장에서는 애가 몇이에요? 둘이죠. 내가 난 애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남편의 애, 전처하고 난 애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죠? 거기다 또 내가 새로 결혼하면 애가 또 생길 거 아니야, 그죠? 족보가 복잡하죠. 이때 이 계모가 산책을 갔는데, 애들 데리고 산책을 갔는데 내 애는 물에 안 빠졌는데 그 남편이 전처하고 사이에 난 애가 물에 빠졌어. 산책하다 애가 물에 빠진 거야? 그럼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죠. 살려줘, 살려줘는데 어떻게 한 거야, 내가? 그냥 쳐다보고 먼 산만 바라봤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걔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죽음의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유발했어요, 소극적으로? 그게 부자구예요, 부자구야. 부자구로 살인을 했다 이거야.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뭐라고 해요? 적극적으로 하면 자구의. 소극적으로 결과를 발생시키면 부자구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옆에 있는 친구가 공부는 안 하고 계속해서 카톡이나 다른 것만 해. 그럼 그분 시험 붙어야 떨어져. 예, 집에서는 아침 6시에 나와가지고 밤 12시에 가요. 그죠? 집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죠?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죠? 근데 와가지고는 어떻게 계속 카톡이야, 카톡. 인터넷만 보고 있어, 반 이상은. 그럼 실제 공부량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그 친구한테 말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렇게 놀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진다고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안 해주면 그게 뭐라고? 부자구예요, 부자구. 그래서 여러분은 말을 해줄 책무가,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동료가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열심히 놀면 뭐 한다고? 떨어진다는 거를 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 고지를 해줄 사람이 고지를 안 하는 걸 부자구이라고 그래요. 여기 사례 볼게요. 무슨 의무 있는 자요? 고지 의무 있는 자. 고지, 말해줄 의무 있는 자가 고지 의무자. 고지 의무자가 뭐를 안 해주는 거? 고지를 안 하는 거야.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예컨대 볼게요.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아파트 인근에 뭐가 존재해요? 공동묘지가 존재하면 분양자는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죠. 그런데 알렸어, 알리지 않았어? 알리지 않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자구의에 의한 기망이라고 그래요. 인근에 공동묘지 있으면 아파트 살 사람한테 알려줘야지. 근데 알렸어, 안 알렸어? 부자구의에 의한 기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사기 아니야, 이것도? 이게 사기야, 사기. 사기로 취소됩니다. 고지를 해야지, 고지를. 그럼 이걸 확장하면 옆에 있는 분이 계속 주말마다 놀러 다니고 계속 술만 먹어, 주중에도. 그대로 공부하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죠. 그걸 여러분은 동료로서, 한 학원의 동료로서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죠? 따라서 알리지 않으면 뭐라고요? 부자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알려줘야 돼. 꼭 가는 걸 막아줘야 돼. 가는 걸 못 가게.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법학에서 두 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는 뭐로? 자구의와 부자구의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설명을 해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망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뭐를 고지하는 거? 한마디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걸 기망이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 정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게 기망이야. 오케이. 근데 그 기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법성을 띄어야 돼요. 위법성. 그래야 사기로 걸 수 있어요. 기망이 뭐를 띌 때? 위법성. 그래서 위법성이라는 거는 거래에서 어떤 사실을? 중요한 사실,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하는 거? 허위로 고지하는 걸 위법이라고 그래요.
거래에서 안 중요한 거 중요한 거. 그걸 어떻게 고지할 때? 허위로 고지했을 때 위법성을 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밑에 보실까요? 상가 수익률을 어떻게 했어요? 다소 과장한 것은 위법한 기망이냐라는 거야. 이게 동대문 모 쇼핑몰 분양 사건이었어요. 제 집사람 큰아버님이 이걸 샀더라고. 정년퇴직,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시고 퇴직 후에 생활 어떻게 이걸 끌고 갈 거냐 이걸 고민하시다가 지방에 계신 분인데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시고 나셔서 조선일보에 이게 광고가 났어요. 모 쇼핑몰이라고. 동대문 모 쇼핑몰이라고. 상가가 하나의 수익률이 연 몇 프로 나온다 이렇게 광고를 때린 거야. 지방에 계신 이 선생님께서 퇴직하기 전에 이걸 산 거야. 동대문에 있는 저 상가를요. 뭐를 믿고 산 거예요? 광고 수익률이죠. 수익률. 이걸 믿고 산 거예요. 수익률. 연 몇 프로 보장이라고. 샀죠? 그래 등기까지 넘어왔어요. 퇴직금 다 집어넣어가지고. 1년, 2년 운영해보니까 수익률이 턱도 없어. 턱도 없어. 턱도 없어요. 조금 모자라. 그게 바로 위법의 기준이야. 과장 광고가 과장이죠. 과장 광고 때린 거예요. 과장 광고가. 터무니없어. 터무니없어. 터무니없으면 그거는 위법이야. 과장 광고가 뭐하면? 터무니없어. 현저하다. 현저하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적법 위법. 위법성을 띈다고 그래요. 위법성이 있다. 위법성이 있다. 적법이래요? 위법이래요? 위법이 뭐야? 법을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러면 이거 취소되는 거예요. 취소돼야. 취소 못 해요? 취소돼요? 취소해줘요. 이거는. 과장 광고가 어느 정도면? 터무니없이 현저하면. 그런데 뭐라면? 다소 어떻게 했다면? 과장을 했다면 이거는 위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기로 취소가 안 돼요. 따라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과장 광고를 법에서 두 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개 잣대를. 과장 광고는 다 취소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과장 광고가 다 취소되는 거 아니야. 뭐에 따라 달라요? 정도요. 정도. 어느 정도냐. 현저하게 과장 광고하면 이건 위법이야. 그럼 취소되죠? 근데 현저해야 조금이야. 다소라는 거는 약간이죠. 약간. 약간 과장하면 취소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왜요? 위법성이 없는 걸로 봐.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럴듯하다. 그럼 여러분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거 분양할 때 거기 보면 저기 이런 플랜카드 붙여 있다. 다리 밑에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수익률 연 7.5% 보장 이렇게 돼 있어. 연 몇 프로? 7.5%. 싸요? 약한 거예요?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지. 은행 금리가 2%대인데. 괜찮은 거죠? 근데 운영을 했더니 몇 프로 나왔어? 5% 나왔어. 내가 운영해보니까 5%야. 열 받음 안 받음? 열 받죠? 저것들이 나를 물러 알았구먼. 그죠? 그때 단체로 소송을 해. 단체로. 한 명이요. 단체로. 때로 들어가. 때로. 분양받은 사람 다 모여. 그 변호사가 뒤에서 부추겨. 뭐라고요? 내가 뭐 해줄게? 나한테 다 넘기면 내가 한꺼번에 일괄해서 소송해가지고 취소해서 돌려받게 해줄게. 원금을. 소송 들어가죠? 그때 대법원의 잣대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 과장 광고가 뭐라면? 터무니없다면 위법이고 취소해줘요. 질문. 연 몇 프로 보장이라고요? 7.5% 보장인데 실제 운영하니까 몇 프로? 5%예요. 여러분 판사, 여러분 대법원 판사 현저한 거예요? 약간이야? 약간. 취소 안 돼. 이게 결론이야. 취소 못 받아요. 그럼 이걸 반출을 해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현실에 반출을 해보면 우리 현실에 상가라든가 아파트 분양할 때는 과장 광고가 난무한다 안 한다? 바로 이게 근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과장 광고가 난무하는 거야. 이거를 위법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의 과장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생활에서. 오케이? 그 질문 드릴게요. 양민이 장동건하고 닮았다 안 닮았다? 질문. 닮았다 안 닮았다? 제가 닮았다고 우기면 현저하게 과장한 거예요? 약간 과장이야? 약간이죠. 오, 합격.
내년에 합격. 그죠? 현저하게 과장했다 이러면 내년에 불합격. 그죠? 예. 저는 그렇게 우기고 다녀요. 그죠? 예. 이게 요 잣대가 명쾌하진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를 우리 사회 통념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 통념으로. 야, 그거 지나치잖아. 그죠? 그럼 위법이야. 그래, 우리 빌라라든가 이런 거 우리 분양하거나 중개 계약할 때 보면 구매자가 물어보거든요. 그 전철역에서 거리를 얼마나 돼요?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그래요? 5분 거리에 5분 거리. 그죠? 그게 약간이면 위법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잣대요. 따라서요.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기망이 있다는 거는 허위죠. 허위 정보를 제공한 거죠. 허위 정보가 다 불법인 건 아닌 거예요. 허위 정보 중에서 뭐만? 위법이라고요. 위법이라고 판단하려면 뭐 할 것? 현저한 것만 위법이 되는 거야. 허위 정보 중에서 뭐만 위법? 현저하게 뻥튀기 한 것만 위법인 거예요. 오케이? 그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뭐예요 이건? 뼈다구죠? 뼈다구 그죠? 예, 뼈다구요 뼈다구. 여기에 살이 이렇게 붙어 있어. 살이. 뼈다귀에 살 붙어 있죠? 예, 요것만 있잖아요. 요것만. 그럼 많아요? 조금 붙어 있어? 조금 붙어 있죠?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많은 걸로 보여요? 많은 걸로 붙어 있죠? 그런데 음식점에서 여기다 어떻게 해, 이거를? 붙여. 붙이죠? 식용본드로 붙여, 이거를. 붙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갈비살이다라고 해서 팔아먹어. 생갈비살이라고. 왕갈비, 생갈비 팔아먹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그러면. 단가가 확 오르죠? 이때 여기에 살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에다가 붙였죠? 그럼 이거는 많이 뻥튀기 한 거예요? 조금 뻥튀기예요? 요 A라는 가게는 이렇게 팔아먹었어. 근데 B라는 가게는 어떻게 했어요? 잘 보세요. 뼈다귀죠? 하나도 없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했어? 갖다 붙였어. 붙여가지고 뭐라고요? 왕갈비집에서 팔아먹었어. 어느 게 사기예요? B가.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이거예요. 이게 터무니없다는 거지 이거는. 여기는 좁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에다가 부풀린 거죠? 이거는 다소라는 거고. 이거는 뭐라고요? 현저하다. 이게 위법이다 이게. 이건 위법 아니라는 거야 잣대가. 따라서 우리 대법원의 사기의 전제 조건은 기망이 위법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죠. 그 위법성을 어떻게 해요? 위법성 판정을 뭘로 한다고? 현저한 거냐? 약간이냐. 그죠? 양민이 장동건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는 뭐라고요? 아, 이건 약간이야. 이거는 그래 사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사기가 되려면 요 두 가지 요건을 꼭 구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 사기당한 자는 뭐에 빠지게 돼요? 차고에 빠져. 왜? 속았으니까. 차고에 빠져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똑바로 해요? 잘못해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사기당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뭐에 빠지게 돼 있어요? 차고에 빠져. 차고에. 그죠? 여기 가볼게. 이 고객은 먹어 안 먹어 이거? 먹죠. 뭐라고 먹어요? 왕갈비 맛있네. 그러면서 먹죠. 예. 고객은 뭐에 빠진 거예요? 차고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기가 되려면 이쪽에서 기망자라고 그래요. 기망자가 고객을 구매 고객을 어떻게 해요? 기망이 있어야 돼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기망인만으로 돼요? 위법해야 돼요? 위법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에 빠져야 돼요? 고객을 차고에 빠뜨려야 돼요. 차고에. 그죠? 그래야 이 고객이 의사결정한 거를 얘가 취소하는 거야. 그래서 사기로 걸려면 몇 가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짜르르 세 가지를 연결해야 사기로 취소가 됩니다. 첫째 뭐가 있을 것? 기망이 뭐예요? 허위사실 정보는 허위고지하는 거. 허위사실고지. 이때 허위고지는 자귀만 돼요? 부자귀도 돼요? 자귀만 돼요? 부자귀도 돼? 부자귀. 부자귀가 뭐라고? 고지를 안 하는 거. 침묵을 하고 말을 안 해. 말을. 두 번째, 기망만으로 돼요? 위법해야 돼요? 위법. 세 번째는
차고에 빠져도 의사결정하고. 그러면 이거를 취소할 수 있다. 됐지요? 이번에 준비된 자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최성수 씨의 권유로 마크 힐스에 2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하신 분이 계셨어요. 누가요? 인순이 씨가. 실제 사건. 인순이 씨 사건입니다. 인순이 씨가. 얼마를요? 20억. 실제는 훨씬 넘어요. 어디다 투자했어요? 이게 흑석동에 있는 아주 유명한 빌라예요. 최성수 씨의 권유로. 최성수 씨는 가수시고요. 그 배우자분이 처가 있어요. 그 박모 씨예요. 박모 씨. 이분이 부동산 시행사 사장님이세요. 예, 시행사로 아주 크게 성공을 나름 하신 분이에요. 마크힐스 분양했고 그다음에 청담동에 또 했어. 마크힐스. 청담 마크힐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인순이 씨가 누구를 믿고 투자 들어간 거예요? 최성수 씨 믿고 투자 들어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수익률 얼마 보장해 준다 이렇게. 근데 수익금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어요. 최근에 판결이 나왔어요. 최근에. 자, 여기 볼까요? 둘이 싸웠어요. 박 씨요. 박 씨가 누구예요? 투자 받은 사람이죠. 투자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흑석동 마켓의 20억 거래는 투자금이 아니라 뭐에 해당된다고요? 대여금이다. 돈 빌려준 거다. 투자금하고 뭐하고 다른 거예요? 대여금하고. 대여금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못 주고 있죠. 20억 대여금을 주고 있어요? 못 주고 있어? 못 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기가 아니에요. 저게 대여금이 되면 뭐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기가 아니고, 사기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약속된 돈을 날짜대로 주고 있어요? 못 주고 있어요? 이거는 계약 위반인 거예요. 계약 위반. 그냥 뭐 위반일 뿐?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것 뿐이에요. 계약 위반. 사기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단 대여금도 대여금이 사기가 되는 아주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릴 때부터 갚을 능력이 1도 없어. 갚을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는데 내가 돈을 20억을 끌어들였어. 이거는 사기야. 처음부터.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있는데요? 없는데? 없는데 돈을 왕창 땡겼죠. 이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이 끌어들인 거라서 이거는 사기로 봐요. 그게 아니면 빌린 돈은 사기가 아니야.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돈을 뭐 한 거? 빌린 거는 사기 아니에요. 그건 뭐 위반이에요? 그냥 계약 위반. 채무불이행이야. 채무불이행. 이게 사기로 못 걸어 이거는. 근데 이쪽에 인순이 씨 주장은 뭐예요? 이 시행사가 이부야예요. 시행사에는 이 돈 20억을 넣은 거는 대여금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투자금이다. 투자금. 그 투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기다. 사기. 이게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 이거 성격 구별을 꼭 해주셔야 돼. 친구가 아니면 지인이 돈 빌려달라고 그럴 때 그 돈의 성격이 뭐라고?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 성격 규명을 하고도 빌려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대여금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20억을 넣었죠. 인순이가. 그럼 20억의 돈은 그 회사가 망해도 이 시행사가 망해도 남아있는 거야 안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는 거야. 20억 원금 그대로는. 그죠? 투자금은요? 회사 망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법적 성격이 달라요. 근데 애초부터 이 빌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요. 돈 1도 없는데 20억을 끌어들였다, 50억 끌어들였다. 이건 뭐예요? 사기를 저지를 고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돈을 이렇게 대여금으로 끌어당긴 거는 사기 아니에요. 계약 위반이야. 근데 이쪽 인순이 주장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투자금이다. 투자금을 약속대로 안 주니까 이건 뭐다? 사기다, 사기. 근데 서로 이 주장이 서로 엇갈렸어요.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기다. 사기로 판결이 났어요. 사기요. 결론 사기요. 그래서 이 성격 규명을 꼭 돈 거래할 때는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분쟁도 많아. 친구끼리 특히. 그죠? 그럼 투자금이라는 걸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인순이 씨가 입증을 해야 돼. 이게 대여금이 아니라 뭐라고? 투자금이라는 거. 어떻게 입증을 해? 이분들 돈 거래했을 때 뭐밖에 없어요? 무슨 계약서를 써. 이렇게 친한데. 계약서 안 써. 뭐만 있어? 통장 입금 내역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이거 가지고 입증이 되냐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 거래를 할 때는 꼭 어떻게 한다? 계약서. 각서가 꼭 필요해. 각서가. 그래야 분쟁을 안 해. 아예 각서에 뭐가 있었다면? 투자금이고 언제까지 못 갚으면 어떻게 처리한다. 이게 딱 들어있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더 중요해. 이게 우리 지금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죠. 이분이 저 한국에서는 사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의 재산을 은닉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미국에는 엄청 잘 살고 있다고 그래요. 저분이요, 저 박씨 부분. 근데 분양을 저기만 한 게 아니라 청담동에도 하고 여러 군데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사기가 되려면 기망이 수반돼야 되고요. 기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법성을 수반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중요한 부분. 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테마는 이거예요. 제목 뭐라고 뽑았어요? 제3자의 사기 강박이라고 제목 적었어요. 같이 리딩해 볼까요? 제3자의 사기 강박. 자, 제3자가 껴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 보실까요? 계약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둘이 거래하는 거야. 볼까요? A, B. 둘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근데 누가 껴들은 거예요? A, B 말고 누가요? 제3자가 여기 껴들은 거야. 제3자가. 그래 이걸 삼각사기라고 그래요. 삼각사기. 적어보세요. 무슨 사기? 삼각사기라고 그런다. 저는. 그래 머릿속에 팍 꽂히니까. 계약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A하고 B. 둘이 와서 계약서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제3자가 여기 껴드는 거야. 이 사람이 유명세 있을수록 더 많이 껴들어. 문제가 돼. 사회적인 저명도 있으면 이분의 말을 믿어 안 믿어? 믿죠. 이분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면 더 믿게 돼. 이렇게. 이분이 기망을 하면, 이분이 속이면 이 사람은 딱 걸려들게 돼 있어. 이분이 하는 거죠. 저기다 투자해라. 여기다 투자해. 여기다 투자해. 내가 잘하는데 여기다 투자해. 얘가 던지는 거죠. 그죠? 예. 야, 내가 보장해. 여기에 이 회사 탄탄한 회사야. 이 회사. 내가 전직 여기 임원이었었는데 여기 탄탄한 회사야. 여기다 돈 투자해. 그래서 이분이 누구 말을 믿는 거야? 이분은 제3자 이 사람 말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야. 이 회사에다가. 다단계라든가 기획부동산 이 형태. 제 수험생 얘기해 볼게요. 제 수험생 중에 한 분이 공법 선생님이다. 사실 공법 선생님이 그분 배우자께서 여름에 몇 년 전 여름이죠. 이렇게 더울 때 이렇게 쉬고 있었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초등학교 동창이야. 한 30분 통화하니까 30년의 그 세월의 갭을 다 30분 동안 다 메꿨어. 여자들은 돼요. 그죠? 30분 만에 30년 갭을 다 뛰어넘어. 반갑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안 얘기, 신랑 흉보는 얘기 다 나와. 그죠? 그러고 나서 30분 뒤에 끊으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요? 너 돈 남은 거 있니? 돈 남은 거. 조금 있는데 얼마나? 한 5천 정도 있어. 5천 정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는 거예요? 친구가? 좋은 땅이 있는데 평창올림픽 들어오기 전에 평창 주변에 좋은 땅이 있는데 내가 땅을 1000평을 샀는데 거기 옆에 있는 땅이야. 그거 딴 사람한테 팔면 아까우니까 네가 들어와서 사는 거 어떻겠니? 라는 거야. 그 얘가 여기 이 친구죠. 이 친구가 고민을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내가 샀다니까. 내가 샀다고. 내 옆에 사라고.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다음날 어떻게 해서 다음날? 네가 샀으니까 내가 돈 보낼게. 그리고 이 회사 앞으로 된 부동산을, 이 회사가 기획부동산이에요. 기획부동산. 이분은 누구였고? 이분은 직원이었어.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직원. 이 회사에서 취직한 직원이었던 거죠. 그 신분을 숨긴 거야. 그러고는 뭐라고요? 이 친구가 여기를 꼬드긴 거죠. 거짓 정보로. 여기가 평창올림픽 들어오기 전이었으니까 바로 그 진입로 부근이라서 개발하면 가격이 엄청 뛴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이 땅을 다 매입을 했다. 이렇게 정보를 흘렸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계약을 하게 됐어. 계약을 이렇게. 계약은 이 친구가 누구랑 하게 된 거야? 계약은 여기랑 한 거야. 기획부동산하고. 이 중간에 다리를 놓은 건 누가 놓은 거고? 친구가. 이 친구가 제3자가 여기서 다리를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오는 거죠. 세 사람이. 속은 사람, 그 다음 누구요? 상대방.
그 다음 누구요? 사기꾼. 세 사람이 등장인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그런데 말이죠. 여기 보세요. 이분이 회사에서 만약에 회사 사장님이 다이렉트로 전화 왔다. 전화해가지고 뭐라고요? 사모님 돈 있으세요? 있는데요. 평창 옆에 아주 위치 좋은데 땅 있는데 사실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끊어요. 왜? 얘 말을 어떻게 믿어? 얘 말을 안 믿어. 얘 말을. 누구 말이니까 믿어? 내 아는 사람 말이니까 믿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도 같이 샀다니까. 등기부등본 보여주잖아. 내 옆에 내가 산 거니까 옆에 들어오라고. 그죠?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얘 말을.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 계약을 얘가 취소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분이 가봤어요. 그 땅을 가봤더니 차가 가다가 그 T맵이 딱 멈춘 거예요. 왜요? 돌산으로 돼가지고 올라갈 수 없는 산이야. 전혀 쓸 수 없는 땅을 산 거죠. 계약을 한 거야. 5천에. 여보 길이 없나 봐 그랬더니 바위산에 무슨 길이 있어. 바위산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연락했더니 이 친구는 전화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이미 잠수 타고 끝났어. 이렇게 해서 기획부동산이 작업을 해요. 기획부동산이. 이 기획부동산에서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을 쪼개가지고. 이게 기획부동산 작업이에요. 이때 이 사기당한 분은 뒤늦게 알았어요. 이게 사기였다는 거 뒤늦게 알았죠? 예. 이분한테 가서 이분이 기망을 했으니까 이분한테 야, 네가 불법을 저지른 거야. 네가 불법. 나 속인 게 불법이죠? 얘한테 돈 배상해달라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 물어줘. 이거 내가 까인 거.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왜요? 얘가 속인 거잖아. 속인 놈이 누구예요? 얘가 속인 거죠? 얘는 속인 거 아니야. 얘는 어떻게 해요? 계약만 하고 얘는 연기해. 나는 몰랐더라고. 나 알았다고 몰랐다고? 나는 이 직원놈이 사기친 거를 금시초문이에요. 얘는 모른 척 연기를 해버려. 그죠? 그리고 무과실이야. 얘는 무과실이라는 건 뭐야? 잘못 있다 없다? 나 잘못 없어. 나는 이 B가 몰랐다고 그러면 얘는 잘못 있는 거야? 아무 잘못 없는 거야? 그냥 네가 나한테 계약하자고 그래서 나는 너한테 땅 파는 거밖에 없어. 그럼 얘 잘못 있는 거야? 얘 잘못 없는 거야? 그러면 A는 사기당한 사람이 누구죠? A가 사기당한 사람이죠? A는 이 계약을 취소를 못해요. A가 취소 못해요.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취소 못합니다. 왜요? 얘가 잘못한 게 1도 없잖아. 얘가. 그냥 얘는 제가 땅 팔라고 해서 계약한 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얘가 몰랐다면, 누가 몰랐다면? 상대방이 알았다면 몰랐다면 1도 취소 못해. 1도. 그냥 돈 날리는 거예요. 저거. 그럼 얘가 취소하려면 사기당한 제3자한테 꼬드겨가지고 사기당한 A가 이 계약을 뭐 하려면 취소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거든요. 취소해야 이 돈을 돌려받잖아. 취소되냐 안 되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이 뭐 했을 때? 알았거나 뭐 한 경우? 둘 중에 하나. 오화야.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 A가 취소가 된다는 거. 따라서 사기당한 A가 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당한 A가 계약 뭐 하려면 취소하려고 그러면 이걸 취소하려고 그러면 A는 어떤 거를 입증을 해야 될까? 입증을. 누가 알았다는 거? 상대방이 제가 사기쳤다는 거를 저 직원놈이 사기쳤다는 걸 뭐 했다고? 알았거나 뭐 했다는 거? 알 수 있었어요. 이때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뭐예요? 알았다는 걸 뒤집으면 뭐예요? 몰랐다. 그리고 뭐라면? 이러면 취소 못합니다. 이 문제가 삼각사기, 제3자의 사기의 법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조문을 한 번 더 리딩해 보겠습니다.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게 되면 언제 취소할 수 있어요? 언제 취소? 시작.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여 취소할 수 있다. 언제?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시험 문제 이렇게 간단하잖아. 여기요. 말 돌린다니까요. 말 돌린다고. 여기 보세요. 여기. 대충 보면 다 틀려요, 여러분. 요즘 시험이 어떻게 내요? 어렵게 내요?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아. 대충 공부하면 다 틀려.
어렵지 않아. 다 본 거야, 다 본 거. 대충 하는 거야, 대충. 대충 알면 다 틀려. 시험 문제, 우리가 틀리는 시험 문제는 세 종류예요. 첫째, 완전 처음 보는 거. 나 지문을 어떻게 해요? 처음 보는 지문이야. 두 번째는요? 처음 봐요, 본 거야? 본 건데 뭐야? 헷갈려. 본 건데 뭐해? 헷갈려. 세 번째는요? 대충 본 거야.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 문제로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처음 본 거는요. 40문제 중에 몇 개? 두세 개밖에 없어. 이거는 두 개에서 세 개밖에 없어.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면 거짓말이에요. 자기 합리화야. 전혀 그럴 일이 없어. 남들은 똑같은 강의를 95점 받았는데 95점을 어떻게 맞냐고 제 강의를 듣고 올해도. 처음 본 거 몇 개 그랬더니 두 개예요. 자기는 두 개. 두 개 빼고는 다 본 거야. 이해되시나요?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건 뭐 때문에 떨어져? 다 이거야, 이거. 본 건데 뭐 한 거야? 헷갈리거나 뭐 한 거? 이거야, 이게. 아는 거 같은데 보면 틀리는 거야. 이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면, 수업 시간에 이러면. 대충 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 아니야, 아는 거. 결혼 생활 몇 년 차 되세요? 30년이죠. 배우자 얼마나 알아요? 다 알죠? 다 아세요? 몰라요. 그게 정답이야. 그죠? 30년 살아도 어때요? 다 몰라요. 그죠? 민법 공부 1년 했어요. 다 알아요? 다 몰라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민법은 취득시효 하나만요. 취득시효 하나만 대법원 사이트에 치면 판례가 1206개가 나와요. 취득시효 하나에만 판례가 1206개야. 그걸 다 알 수 있겠냐고. 그 중에서 잘 나오는 것만 꼽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이거를 뚫으려면 정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 흔들어 볼게요. 자, 이제 정리는 됐어요. 사기를 누가 치면? 제3자가 사기를 치면 사기 당한 사람은 억울하죠? 억울해서 취소하려고 그러면 뭐를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뭐 했다는 거? 알았다는 거. 알았다는 거는 니네들이 뭐 했다는 거? 공모했잖아. 이 자식들이 공모했잖아라는 거죠. 그래야 이걸 취소를 해줘. 공모했다는 걸 입증을 못하면, 공모했다는 걸 입증 못하면 알았다는 거야? 상대방이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 그럼 취소를 못한다는 거지. 알았냐 몰랐냐 이걸 외우셔야 될 때는 알았냐 몰랐냐. 몰랐다 그러면 취소를 안 해주고 알았다 그러면 취소가 되는데 문제는 이 두 개다. 두 개. 뭐하고 뭐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시험 문제 이제 응용이야, 응용. 제3자의 사기가 있었을 때 사기 당한 자는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때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맞음 틀림? 틀렸죠. 뭐가 빠졌어요? 알았거나가 빠졌어요. 시험 이렇게 내. 하나 더. 제3자의 사기가 있었을 때는 사기당한 자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잘 보세요. 몰랐는데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몰랐는데 과실이 있다. 취소해줘 안 해줘? 그래서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았다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악의. 알 수 있었을 때는 과실이죠. 둘 중에 하나야, 둘 다야. 또는 둘 중에 하나 걸리면 취소해줘. 둘 중에 하나. 1번 몰랐고 무과실이야. 취소해줘 안 해줘? 몰랐고 무과실이죠. 취소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써놨어 여기. 두 번째, 상대방이 뭐 했어? 알았어. 저 자식이 사기친 걸 얘가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 공모했죠? 취소되죠? 또 하나 뭐예요? 알 수 있어도 취소해줘. 그죠? 3번, 상대방 B가 뭐 했어요? 몰랐어. 몰랐으나 뭐가 있어? 과실이 있어. 취소돼야 안 돼? 뭐에 걸리면? 취소돼야. 마구 발전해. 대충 하면 다 건너가. 다 틀려. 요즘 시험 문제야. 정확하게 보셔야 돼. 정확하게. 그 기본이 그래 튼튼해야 된다는 거. 기본이. 기본이 대충 얽혀지면 다 어긋나요. 다 어긋나.
시험 문제 어렵잖아. 절대 어렵잖아. 수업 시간에 달려있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집중을 하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고득점은. 선생님 다 본 건데 틀려요. 다 본 거는. 어떻게 본 거예요? 대충 본 거예요. 대충. 선생님 요즘 내가 결혼을 30년을 했는데 신랑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왜요? 대충 아는 거예요. 대충. 대충 아는 건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것 때문에 틀려. 이것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깨려면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돼. 지금. 막판에는 시험 보기 막판에 이런 게 안 보여. 그냥 마구 정리하거든. 마구 정리. 지금 정리 잘 하시네요. 지금 시간 많을 때 천천히 꼼꼼하게 하나씩 분석하실 것. 그래서 이 부분을 3개로 정리해서 이렇게 3개로. 그래야 끝내기까지 딱 되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더 마치고 한 번 더 이거 리딩하고 끝내겠습니다. 제3자의 뭐가 있을 때는 사기 강박은 취소 요건이 딱 하나다. 취소 요건이 뭐예요? 첫째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진이 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인데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언제 무효?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취소 무효. 헷갈리죠? 그래 시험 나온 거야. 24회 시험에. 진이 아님을 누가요? 상대방이 뭐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취소다 무효다? 무효. 이거 취소라고 시험에 냈어. 26회 시험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진이 아님을 누가 알았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죠. 제3자의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뭐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 아니고 뭐예요? 취소예요. 저거는 무효, 저기는 취소예요.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그래서 집에 복습하는 복습 강의가 중요해요. 스튜디오 강의가. 그걸 보면서 노트 정리를 하셔야 돼요. 노트 정리. 그래야 진짜 내 거가 돼. 진짜 내 거가. 이러고 그냥 흘려보내죠. 그리고 눈팅해버리면 눈팅만 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기억 하나도 안 남아 이거.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려. 이게 그거였나? 기억 하나도 안 나. 한 달 지나면. 그래서 이틀 안에 반드시 스튜디오 특별 강의를 복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의사표시 이렇게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